자, 이번 영상은 저희 반노익 학원에서 하고 있는 수학 개별학습 및 반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 학원은 수학뿐만이 아니라 수능을 추구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금 수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과학 과목들 있죠. 물, 화, 생, 지. 이 모든 과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물리는 제가 하고 있고요. 일단 잠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화학은 이번에 영상이 올라갈 건데 정식으로 이제 개강을 합니다. 굉장히 유능한 화학 선생님을 모셔왔고요. 자, 그다음에 생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시를 추구를 하지만 내신이라든가 수능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모든 과목에 현재 교육과정 기준으로 1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2까지 다 모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나 이 물리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이제 자화자찬이지만 이게 1 말고도 2까지 아이들을 수능을 볼 수 있게 준비를 시킨다.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물리로 이제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하고 너무 다르다.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신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증명을 해 주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수능 과목인 국어나 영어도 수능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를 할 때 너무 이동 시간이 많아지면 제한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가끔 고3 모의고사 같은 거를 치르거든요. 아침부터. 이런 시험을 볼 때도 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시간을 잘 못 맞추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나 영어의 전문 학원에 비해 저희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 오랫동안 수능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자, 이제 수학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자, 수학 개별학습. 이 수학 개별학습은 많은 학원들이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와 그 외 학원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학원들의 특징들이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고 질문을 많이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방치하는 시간이 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혼자 푸는 시간이 길고 어쩌다 질문 하나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할 때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서 증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대체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케어를 못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 다음에 선생님 한 분당 애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좀 시스템이 달라요. 원래 칠판에서 증명해주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예시 문제 풀어주고 그래 너희들 풀어봐, 질문 있어, 넘어가고 과제 내주고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1대1로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옆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선생님들을 포진을 시켜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증명도 해주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증명을 해주고 그거를 알게 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유도를 하고 잘 안 풀리면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해주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맞춰져서 저희가 선생님들 수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개인 능력에 따라서는 그래서 진도도 많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한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반복하는 이런 학습법이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과정을 할 때 그거를 빨리 나가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면서 난이도를 높여서 또 빨리 하고요. 요즘은 그렇게 해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수능에서 풀어내기가 어렵거든요. 학교 내신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학원들의 개별학습 수업하고는 많이 다르다.
절대 실망할 일이 없는 그런 학습법을 저희가 아이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수가 충분하다. 능력을 갖춘 선생님들의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손이 많이 간다. 아이들이 소외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반노익 학원의 수학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입니다. 물론 저도 때로는 아이들을 수학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물리를 지도하면서도 예전에 이제 재종반이나 이런 데서 수학도 지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초창기 학원 시절에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이에는 물리와 수학을 병행했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수학보다는 물리에 좀 더 치우치고는 있거든요. 얼마든지 젊은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지도를 하니까 제가 노하우도 많이 전수를 해드렸고요. 지금도 계속 조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믿을 만한 커리큘럼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맨날 수학 개별학습만 시키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개별학습이 수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고3 모의고사를 봤을 때 60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일단 시킨 다음에 반수업으로 보냅니다. 이 반수업은 이제 수준별로 좀 존재를 하고요. 저기에서는 고3 모의고사 성적을 60점에서 70점, 80점, 90점 그 이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낮은 단계의 반이 있고요. 그 단계로 넘어간 학생들, 이제 70점 넘어가고 막 이런 친구들은 더 높은 단계로 올려서 지도하는 그런 반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인 거죠. 개별학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반수업이 존재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수업 방식은, 개별학습에 대한 수업 방식은 수업을 주 2회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시간은 6시에서 10시가 기준입니다. 6시에서 10시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 클리닉을 주 1회 이상을 하는데, 클리닉에 대한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으로 오든 두 번으로 오든 세 번으로 오든 수업료를 더 받지는 않고 아이들을 케어를 해줍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대단한 강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수학 선생님들의 능력 있는 수학 선생님들의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투자에는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월급을 많이 들여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수업이나 클리닉은 처음에 들어올 때 정할 수 있습니다. 요일이. 시간은 저렇게 돼 있지만, 그 다음에 원하는 과정과 그 진도를 언제라도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 요즘은 이제 하라고 하죠. 공통수학 원투라고 하죠. 원투라고 하는데 교육과정 바뀐 거. 예전에는 고등수학 상하 이랬죠. 또는 뭐 수원이든 수투든 미적분이든 어느 한 파트를 배우고 있었는데 이거 진도 다 끝나야지 움직이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불만족스러운데? 이런 친구들은 그 책을 가지고 그대로 오면 돼요. 그래서 마저 진도도 나가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그래서 뭐 어떤 진도를 하다가 들어오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게 이제 이 수학을 시작하는 저희 학원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정시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 그럼 굉장히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정시에서 보통, 제가 지금 아직은 이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과에서는 수원, 수투, 미적분을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반복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보통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주 2회를 와서 얘네들을 수원부터 미적분까지 전부 다 끝내는데 5개월 정도면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조금은 부지런히 하면. 좀 게으른 친구가 6개월, 7개월 걸려요. 한 번 배우는데. 반복하는데도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그 정도 기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만 반복까지 2번, 처음 한번 배우고 다시 반복하는 데까지 1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빨리 준비를 시작하셔야지, 내신만 하다가 나중에 정시로 돌렸을 경우에 만약에 그게 고3이라고 한다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나간 걸 또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 상하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이 많으신데 중요하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수능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과정에 해당되는, 물론 중학교 과정도 기초과정에 해당돼요. 도형 쪽이나 이런 쪽은. 이 수학 상하가
내신 보듯이 굉장히 막 보자마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면서 다음 과정으로 이 과정으로 넘어가야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걸 제가 구구절절 여기서 많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난이도, 중간 난이도 정도까지만 풀 수 있는 실력으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거는 정말 100%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현 중3은 이제 수능 과목이 교육과정 바뀐 이름으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까봐 아직은 저도 좀 생소하고, 현 교육과정으로 따졌을 때 수원하고 수투하고 확률 통계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제 현 중3 아이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수능을 보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이과라면 미적분과 기하에 대한 학습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따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아직 수능에서 얘네들을 안 본다는 거지, 대학별로 정말 이과를 가려내야 되는 부분인 이 미적분, 특히나 미적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점검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과인데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나는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아직 어설프게 나와 있는 입시 전형 가지고 섣부른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세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1이나 고2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학년에서 보는 이 모의고사 점수가 내신보다 잘 나오니까, 그쵸? 잘 나오니까 그거를 신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내신을 계속 하는 게 맞다. 근데 고3 때 보는 모의고사와 고1, 고2 때 보는 모의고사는요, 난이도가 너무 다릅니다. 진도 범위도 너무 다릅니다. 수학을 예로 들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해보는 시험은요, 고등학교 시험이 아니고요, 중학교 시험입니다. 잘 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1 거의 11월쯤 보는 수학 모의고사도요, 거의 수학 상하고 하 일부가 들어갑니다. 고2에 가서 3월 달에 보는 첫 모의고사는요, 수학 상하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어마어마하게 높지도 않아요. 고2 마지막까지 보는 모의고사에 수원이 죄송합니다. 수원은 들어가고 수투가 아주 조금 일부가 들어갈 정도인데 역시 난이도가 형편이 없어요.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고3 때 당연히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 참고로 국어 영어도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착각. 왜? 지문에 대한 난이도의 차이, 문제에 대한 난이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달라요. 고2 때까지 보는 모의고사랑. 그래서 그거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너무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로. 고2 때까지 보는 모의고사는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는 게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무조건 고3 모의고사가 기준이 된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7월 22일부터 월요일이죠. 문과 학생들을 위한 수능반도 개강을 합니다. 20일,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저녁 6시에서 10시. 이게 끝나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첨삭을 좀 더 봐줍니다. 거의 저희가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선생님이 저희 큰아들, 제가 정시로 서울대를 보내는데 성공한 큰아들, 제 방식으로 시켜서 물투,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시켰던 제 큰아들이 2반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벌써 나이가 군대도 갔다 오고 24살이에요. 대학교도 벌써 이제 3학년입니다. 학원 강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이렇게 정식으로 수업을 하려면 2학년을 마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해보고 싶다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아이들을 자기가 고3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끌고 가보겠다. 일단은 문과 아이들이요. 과정은 수원, 수투, 확통이죠. 확률 통계. 그래서 요거를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반응도 좋고 문제를 잘 풀어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 대학교 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불법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학원 강사를 2년을 하면 학원 강사 2년이 아니라 학교를 2년을 다니고 3학년이 되면 2학년 때까지 다닌 걸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서울대라고 무조건 잘 지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경험을 제가 쌓게 해줬거든요, 학원에서. 그래서 본인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과반을 맡길 생각입니다. 이 반에 도전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수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역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세요. 얼마든지 전화를 하면 제가 시간이 되면, 안 되더라도 쉬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쉬는 날에 제가 반드시 상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잡고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커리큘럼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래요. 저희가 구사하는 이 수학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설명하는 거에서 또 뵙겠습니다.